밤은 산 아래에서부터 묻어 올라왔다. 바람은 베이지 못한 비늘처럼 서걱거렸고 양지발은 낮의 냄새가 가라앉자마자 오래된 나무 바닥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나는 한동안 문턱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한 글자 계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도 없이 집이 먼저 나를 읽는 느낌이었다. 이 집은 외계에서 물려받은 산골의 오래된 한옥이다. 도시의 빚이 늘어날수록 나는 마치 되감기되는 테이프처럼 여기로 돌아왔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무도 살지 않아서 먼지와 습기가 구석을 점령했고 석가래 사이에는 수리해도 해결되지 않는 낮은 울림이 남아 있었다. 소리라기보다 숨 같은 것. 누군가 오래 참다가 내쉬는 마지막 숨tot. 처음 들은 날에도 그랬다. 마루 위로 발을 올리면 바닥 밑 어딘가에서 얇은 종이가 비벼지는 소리가 났다. 부서진 날숨처럼 그때는 바람이려니 했다. 그런데 오늘 해가 넘어가고 모깃불 냄새가 벽지에 스며들 즈음 그 소리는 말이 되었다. 너무 작아서 뜻을 붙잡으려면 한참을 가만히 있어야 했다. 열어주! 나는 몸을 굳혔다. 불 켜진 방과 꺼진 방 사이 문틀의 그늘이 내 발목을 감쌌다. 귀를 의심하는 동안에도 소리는 반복되었다. 바닥 아래 장판과 장판 사이에 미세한 틈으로 스며 나오는 것처럼 열어줘. 바닥. 할머니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 집은 말이 많다. 말이 많을수록 조용해지지. 어린 나는 그 말이 수수께끼 같아 좋아했지만 성인이 되어 다시 떠올리니 이상하게 서늘했다. 말이 많아져서 조용해지는 집이라니. 소리가 겹치고 겹쳐져 결국 아무도 못 듣게 되는 조용함.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손바닥이 마룻결을 더듬었다. 나무는 오래된 상처처럼 거칠었고 모서리는 사람의 목덜미처럼 따뜻했다. 손끝이 마른 먼지를 지나가는 동안 아주 얇은 경계가 만져졌다. 못으로 고정한 판자들 사이 눈에 띄지 않는 틈이 하나. 숨 같은 소리가 그 틈에서 나왔다. 누구야?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았다. 대답은 없었지만 틈 사이의 공기가 잠깐 떨렸다. 나는 손톱으로 틈을 벌리려 했지만 나무는 오래된 죄처럼 잘 열리지 않았다. 결국 서랍에서 낡은 일자 드라이버를 꺼내와 가장자리의 못을 하나씩 뽑기 시작했다. 못이 빠질 때마다 마루가 숨을 쉬었고 어둠은 어깨를 지나 목 뒤까지 올라왔다. 세 번째 못을 뽑을 때 갑자기 바람이 꺼진 등잔처럼 집 전체의 소리가 죽었다. 곤충 소리도, 도로 아래의 낮은 진동도, 저 멀리 개가 짖는 소리도 온 세계가 동시에 귀를 막은 듯했다. 그리고 그 텅 빈 한가운데서 나는 아주 천천히 깊어지는 냄새를 맡았다. 젖은 종이, 미지근한 잉크, 오래된 책의 굽은 척추 같은 냄새 판자가 들리자 바닥 밑에는 얕은 함이 있었다. 말 그대로 집의 뼈 사이에 끼워 넣은 듯한 작은 공간. 나는 휴대폰 플래시를 비추었다. 빛이 닿자마자 검은 천으로 감싼 낡은 책 한 권이 드러났다. 저는 이미 색을 잃었고 끝이 실밥처럼 흩어져 있었다. 손을 넣자 그 천이 손가락에 달라붙었다. 마치 나를 오래 기다렸다는 듯 나는 책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렸다. 숨을 들이쉽니다. 아니, 들은다. 글자가 목 뒤에서 꼬였다. 천을 벗기는 동안 마룻바닥이 아주 작게, 정말 아주 작게 울었다. 마치 바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처럼. 겉표지는 가죽이었고 가장자리는 균열이 가득했다. 표지에는 아무 제목도 없었다. 대신 빛을 비스듬히 비추자 양각처럼 솟은 자국이 보였다. 손가락을 대자 온몸에 기시감이 번졌다. 내가 모르는 필체인데 손이 먼저 읽어버리는 문장. 바닥 밑에 일기장. 나는 중얼거렸다. 소리로 내뱉자마자 문장이 현실이 되는 느낌. 그리고 방 안의 온도가 아주 조금 내려갔다. 모깃불 냄새 위로 찬 송진과 젖은 흙내가 겹쳤다. 먼지 속에서 오래 잠들었던 누구의 숨소리, 아니 내 숨이 되돌아온 것 같은 착각. 첫 장을 펼치자 잉크가 빛을 피해 숨어 있는 것처럼 흐렸다. 그러나 글씨는 또렷했다. 낯선 필체인데 내 생각이 먼저 길을 알아버린다. 손끝에서 머리로, 머리에서 혀끝으로 나는 소리내어 읽었다. 내가 여기에 쓴다. 내가 누군지 기억나지 않기 전에. 목소리가 방의 벽을 스치고 돌아왔다. 그 순간 나는 이것이 독서가 아니라 기억이라는 생각을 했다. 누군가의 기억을 읽는 게 아니라 내 기억이 글자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감각. 페이지를 넘길수록 손등의 털이 어두운 물결처럼 서서히 일어섰다.
집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 더 크게 숨쉰다. 사람이 돌아오면 조용해진다. 그 조용함은 친절이 아니다. 여기는 비밀을 천천히 먹는 곳이다. 나는 멈췄다. 문장 속에 여기라는 지시어가 당연하게도 이 집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언제 쓰였는지, 누가 썼는지, 어느 페이지에도 날짜나 이름은 없었다. 대신 문장 사이사이에 연필로 눌러쓴 작은 기호들이 있었다. 네모 속에 점 하나, 낙엽 같은 곡선, 거꾸로 뒤집힌 S. 어디선가 본 것 같지만 어딘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나는 무심코 휴대폰으로 몇 장을 찍었다. 샤터 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울려 퍼졌다. 그때 현관 쪽에서 옅은 발자국 소리가 났다. 2번, 그리고 정지. 나는 숨을 멈추었다. 방과 방 사이에 기압이 바뀌는 느낌. 아주 희미한 꽃가루 냄새 같은 낯설미 공기 중에 퍼졌다. 누구세요? 말하려다가 내 이름을 먼저 떠올렸다. 정민. 입안에서 그 두 음절이 유리조각처럼 굴렀다. 갑자기 확신이 흐려졌다. 정말 내 이름이 정민이 맞나? 일기장의 첫 문장이 내 머릿속에서 되풀이됐다. 내가 누군지 기억나지 않기 전에 바닥이 아주 조금 보이지 않게 흔들렸다. 나는 책을 덮었다. 덮는 순간 방 안의 소리들이 조심스럽게 돌아왔다. 벌레, 바람, 먼지. 그러나 하나가 늘었다. 아주 멀리서 들려오던 소형 라디오의 잡음 같은 소리. 단속적으로 끊겼다 이어지는 운걸거림. 현관 쪽이 아니라 벽 안쪽에서 나는 시선을 벽으로 옮겼다. 한지 벽지 뒤 세월의 바랜 얼룩이 지도처럼 번져 있었다. 그 얼룩 중 하나가 아까 본 기호와 닮아 있었다. 네모 속의 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을 가까이 보았다. 종이의 결 사이로 구멍이 미세하게 뚫려 있었다. 귀를 가져다 대자 잡음 속에서 목소리처럼 들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아니, 목소리였다. 돌아왔네. 나는 한 발짝 물러났다. 그 순간 현관문이 스스로 조금 열렸다. 바람 때문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그러나 문이 멈춘 각도는 이상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틈, 의도가 있는 틈도. 나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다. 모깃불과 젖은 흙, 오래된 나무와 잉크 냄새가 섞여 목을 채웠다. 그리고 다시 책을 펼쳐 다음 페이지를 읽으려는 순간 쓰여있던 문장들이 내 앞에서 조금씩 바뀌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다. 그러나 글자의 획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단어의 순서가 한 칸씩 미끄러졌다. 마치 눈앞에서 누군가가 지우고 다시 쓰는 듯한 속도로. 열어줘. 바닥. 바닥 밑에서 들렸던 그 말이 이번엔 종이 위에 올라와 있었다. 나는 책을 내려다보다가 반사적으로 마루의 함을 다시 보았다. 텅 비었던 공간. 그런데 방금 전에는 없던 흙먼지가 얇게 깔려 있었다.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 손을 뻗었다가 되돌린 흔적처럼 나는 책을 덮었다. 등줄기로 서늘한 땀이 흘렀다. 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 모깃불에 더 보탰다. 순간 불씨가 크게 일었다가 가라앉았고 그 타는 냄새가 낯익은 기억 하나를 끌고 왔다. 아주 오래전 할머니가 나를 데리고 다락에서 찾은 작은 상자를 열던 순간 그 안에도 얇은 일기가 있었다. 할머니는 말했다. 이건 남의 기억이야. 남의 기억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면 자기 얼굴을 잊는다. 현관 쪽 틈으로 밤바람이 천천히 들어왔다. 방 안은 더 서늘해졌다. 나는 바닥의 함을 다시 덮지 않고 빈 공간을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일기장을 품에 안았다. 심장이 종이와 가죽 사이에서 똑같은 속도로 뛰는 것 같았다. 문턱을 넘어 대청마루로 나왔을 때 산 아래에서 늑대 울음 같은 사이렌이 아주 멀리 울렸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잃었는지 알 수... 귀에 쏙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수 없는 소리. 그때 휴대폰 화면이 저절로 켜졌다. 방금 전에 찍어둔 사진들이 자동으로 앨범에서 슬라이드처럼 넘어갔다. 첫 장, 둘째 장, 그리고 내가 찍지 않은 사진 하나, 마루 아래 빈 함, 그리고 그 속 사진 한가운데 아주 작은 구멍. 그 구멍을 들여다보는 눈, 동공이 조용히 조여들었다 풀리는 살아있는 눈점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멀리서 들렸다. 나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몸을 굽혔다. 휴대폰 화면은 깨지지 않았다. 대신 마지막 사진에서 눈이 사라져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함, 텅 빈 비어 있어야 하는 함 덮은 그 순간 등 뒤에서 책장이 스치는 소리가 났다. 나는 본능적으로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내가 방금 읽은 마지막 문장을 마음속으로 따라했다. 열어줘 바닥.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문장이 내 혀에서 내가 말하던 말투로 발음되었다. 나는 알았다. 이 집이 오늘도 조용한 이유를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누군가 나보다 먼저 이 말을 너무 오래 연습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밤은 더 가까워졌다. 나는 마루 위에 무릎을 다시 꿇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빈 함 속으로 손을 넣었다. 손끝이 공기에 잠긴 물처럼 싸늘했다. 손목까지 들어가도 아무것도 만지지 못했다. 그러나 팔꿈치가 함의 가장자리에 닿는 순간 깊이가 바뀌었다. 얕던 함이 갑자기 우물처럼 길어졌다. 손이 허공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머리 위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내 발소리가 아니었다. 내 몸은 여기에 있고 발소리는 천장 위 아무도 없는 다락에서 났다. 나는 손을 빼지 않았다. 대신 숨을 들이쉬고 손가락을 더 뻗었다. 그 끝에 무언가가 닿았다. 종이의 모서리, 미지근하고 사람의 천이 스며든 듯한 종이. 나는 그것을 조심스레 끌어올렸다. 또 다른 얇은 공책이었다. 겉면에는 연필로 그은 줄 하나와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99, 8/27. 나는 기억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 날짜를 보는 순간 무릎 아래 바닥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날은 내가 처음 이 집에서 밤을 보낸 날이었다. 어렸고 너무 어려서 겁을 모르던 나이. 할머니는 밤을 새워 창호를 두드리는 바람을 쐴고 나는 다락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를 세었다. 그때 나는 소리를 세어 이름처럼 불렀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그리고 잠이 들었다. 아침에 할머니가 몇이었니? 물었을 때 나는 9이라고 대답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멈춘 거구나 하셨다. 무엇이 멈췄는지 묻지 않았다. 새 공책의 첫 페이지를 펼치자 같은 필체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가 쓰는 문장과 더 가까웠다. 손이 저절로 따라 쓸 수 있을 것 같은 숨이 닿는 문장. 나는 오늘 아이의 발소리를 세었다. 9. 9에서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10에서 멈춰야 한다. 10번째는 어른의 발이니까. 나는 옅게 웃었는지 아니면 울었는지 모를 소리를 냈다. 종이가 손바닥에서 조금 미끄러졌다. 2번째 페이지. 어른의 발이 오면 집은 조용해진다. 그래서 나는 아이가 9일 때마다 기록을 숨긴다. 바닥 밑에. 다음 어른이 돌아오기 전까지. 문장이 끝나는 자리에는 작은 기호가 새겨져 있었다. 네모 속의 점, 뒤집힌 S, 그리고 낙엽. 나는 그 기호들의 순서를 입술로 더듬었다. 그 순간 벽 안에서 잡음이 또렷해졌다. 라디오가 아니라 종이 넘기는 소리, 그리고 따라 읽는 목소리. 내 목소리보다 조금 낮고 숨이 길었다. 10에서 멈춰야 한다. 나는 반사적으로 다락으로 가는 사다리를 올려다 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사다리의 마지막 발판에는 먼지 없는 자리가 있었다. 누군가가 방금 전까지 발을 디뎠다 뗀 자리.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 발신자 정보 없음.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일기장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끼워 페이지를 한꺼번에 넘겼다. 마지막 부분 낙서처럼 보이는 곳이 나왔다. 선들이 겹치고 엉켜서 마치 집의 평면도를 꾸겨 넣은 것 같았다. 가운데에는 작은 네모. 그 네모 속에 점 하나. 그리고 옆에 연필로 휘갈긴 한 문장. 10번째 발. 이름은 정민. 가슴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가 아예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이 집에 혼자 돌아왔다고 믿었지만 어쩌면 혼자라서 불렸는지도 몰랐다. 이름이 불리면 대답해야 하니까 이 집은 스스로 나를 불렀고 나는 길을 잃은 사람처럼 그 대답을 찾아왔다. 문턱에서 바람이 또 한 번 밀려왔다. 등 뒤로 누군가 지나가는 기척이 정말 아주 가볍게 스쳤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내 그림자가 2개로 나뉘어 있었다. 모깃불의 불씨가 흔들릴 때마다 두 그림자는 서로 맞춰지지 못하고 겹쳤다가 흩어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일기장을 덮었다. 그리고 빈 함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둔 뒤 못을 다시 박지 않았다. 열려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지금은 이상하게 그렇게 느껴졌다. 할머니의 말이 뒤늦게 뜻을 얻었다. 말이 많아지면 조용해진다. 조용함은 끝이 아니라 초대였다. 그 밤 나는 방에 불을 끄지 못했다. 누웠다가 일어나고 앉았다 다시 누웠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을 때마다 바닥 밑에 종이가 조금씩 소리를 냈다. 비벼지고 펴지고 다시 접히는 소리. 마치 누군가가 아주 조심스럽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나는 그 편지가 나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새벽이 오기 전의 시간은 어둠이 아니라 회색의 무게였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겨우 눈이 감기려 하면 바닥 밑에서 종이가 스치는 소리에 다시 깨어났다. 불을 켜둔 채 누웠다가 결국 앉았다. 벽시계는 멈춘 듯했고 창밖에 나무 싶은 바람이 없는데도 가볍게 떨렸다. 숨을 고르며 나는 일어나 대청마루를 천천히 걸었다. 발바닥에 나무의 미세한 가시가 닿을 때마다 여기라는 단어가 피부 아래로 박혔다. 함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그 위에 올려둔 일기장은 얌전히 누워 있었지만 표지가 밤새 더 거무스름해진 것처럼 보였다. 나는 손을 씻고 돌아와 책을 다시 펼쳤다. 어제는 잉크가 도망치는 듯 했는데 오늘은 페이지가 먼저 나를 맞았다. 그리고 없는 줄 알았던 날짜가 얇게 떠올랐다. 잉크가 아니라 누군가 손톱으로 눌렀다 지운 자국처럼 2003. 이 밑을 나는 그날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끝이 알아서 떨렸다. 페이지의 첫 줄은 어제의 필체와 같으면서도 조금 더 가까웠다. 문장 사이사이 내 말투와 숨의 길이가 숨어 있었다. 낮에는 아무 소리도 없다. 소리가 없는 낮을 오래 들으면 밤이 더 크게 들린다. 그래서 나는 낮마다 벽을 본다. 벽을 오래 보면 벽이 먼저 나를 본다. 나는 천천히 눈을 들어 벽지를 보았다. 오래된 얼룩들이 새벽에 색을 머금고 있었다. 그 얼룩 속에 어젯밤 본 기호들이 흐릿하게 엉켜 있었다. 네모 속의 점, 뒤집힌 S 낙엽 같은 곡선, 손가락으로 허공에 그려보자. 손끝이 한지의 얇은 섬유를 실제로 건드린 듯 미세하게 떨렸다. 다음 페이지, 글씨가 갑자기 진해졌다. 이 집은 말을 먹는다. 먹은 말은 밤이 되면 다시 올라온다. 그러나 그대로 올라오지 않는다. 조금 틀려진다. 중요한 것은 누가 틀리게 만드는가다. 나는 책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처럼 누가 하고 중얼거렸다. 그때 현관의 금속고리가 아주 가볍게 울렸다. 누군가가 문을 열려고 손을 댔다가 마음을 바꾼 듯한 소리. 나는 기척을 기다렸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내 휴대폰이 어디선가 짧게 떨었다. 화면을 켜보니 새 메시지 하나. 발신자 정보 없음. 메시지는 한 줄이었다. 열에서 멈춰야 한다. 등에서 서늘한 것 하나가 천천히 허리까지 흘렀다. 나는 메시지를 지우지 않았다. 대신 방과 부엌 사이에 놓인 오래된 라디오를 꺼내 콘센트에 꽂았다. 전원 스위치를 올리자 추운 잡음이 방을 훑고 지나갔다. 주파수를 돌리는데 다다다 하고 침 같은 소리 사이로 아는 목소리가 불쑥 끼어들었다. 내 목소리였다. 열에서 멈춰야 한다. 나는 라디오의 다이얼을 놓쳤다. 손등에 식은 땀이 매달렸다. 라디오에서는 그 뒤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주파수를 아무리 돌려도 익숙한 음악이나 아침 뉴스 대신 빈 채널의 흰 소리만. 나는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았다. 그러나 잡음은 반 박자 뒤에 멈췄다. 전기가 끊어진 뒤에도 아주 잠깐 더 살아있는 소리. 다시 일기장. 나는 거기에 기대었다. 물론 종이에 기대는 법은 없지만 지금은 그게 제일 단단했다. 페이지를 넘기자 이번에는 선이 아니라 그림이 나왔다. 조잡한 집의 평면도, 대청 안방 부엌 다락으로 오르는 사다리, 그리고 대청의 한가운데의 네모, 그 네모 속의 점, 옆에는 연필로 눌러 쓴 글자. 여기. 나는 그림 속 여기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실제의 여기를 보았다. 내가 서 있는 그 지점. 마루의 줄무늬가 그림 속 선들과 거의 겹쳤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다. 무릎을 꿇고 귀를 바닥에 붙였다. 나무의 숨결이 귓바퀴를 문질렀다. 아주 천천히. 아래에서 어떤 단어가 자라나고 있었다. 소리라기보다 혀끝에서 모양을 만드는 느낌. 떡. 와! 나는 입을 떼지 않았다. 귀만 바닥에 더 깊이 붙였다. 단어는 다시 부서졌다. 조각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고 또 모였다. 낱말의 순서가 바뀔 때마다 내 기억의 조각들도 조금씩 뒤틀렸다. 내가 이 집에 처음 왔던 나이는 8이었나 9이었나. 할머니가 다락에서 내려온 건 비가 오던 밤이었나 눈이 오던 밤이었나. 내 이름은 정말 정민이었나. 순간 이름의 자리가 비었다. 빈 자리는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냈다. 방 안의 공기가 약간 바뀌었다. 먼지가 줄었고 냄새가 또렷해졌다. 젖은 나무 내음 뒤로 익숙한 사람이 스친 냄새가 섞였다. 비누와 연고, 조용한 양치질, 오래전에 떠난 사람의 일상적인 잔향. 나는 얼굴을 들어 현관을 바라보았다. 문틈은 닫혀 있었지만 신발장 위 먼지 위에 반달 모양의 빈 자리 둘. 누군가의 발뒤꿈치가 방금 전까지 거기에 놓여 있었던 것처럼. 할머니, 소리는 내 의지보다 앞서 나갔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다락에서 딱 하고 짧은 소리.
나무가 한 번만 움직이는 소리. 나는 천천히 사다리를 올려다 보았다. 어둠 속에서 사다리의 마지막 발판만이 미묘하게 더 밝았다.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거기 서서 아래를 내려다본 것처럼. 나는 사다리로 가지 않았다. 대신 그 밝은 발판을 바라보며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다시 한 페이지를 넘겼다. 그 페이지에는 문장이 아니라 목록이 있었다. 소리를 기록한다. 발소리. 아홉 멈춤. 말소리. 낮게. 밤에 바뀌못 이름. 불리면 대답함. 회어승 때스까라트렸을 때 대답이 돌아오지 않으면 대답이 된 사람이 남는다. 바닥. 얕음 깊어짐 따꿈. 낮아짐 낮꿈이 됨. 나는 낮꿈이라는 단어에서 멈췄다. 낮에 꾸는 꿈, 아니면 낮이 꿈이 되어버리는 시간. 내 손등의 털이 다시 일어섰다. 그 순간 주방 쪽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수도꼭지를 내가 닫았나. 기억이 흐릿해졌다. 부엌으로 가보니 물은 멈춰 있었다. 대신 싱크대 위에 접어둔 손수건 하나가 젖어 있었다. 젖은 자국은 손바닥보다 조금 작았다. 아이의 손 같기도, 내 손이 줄어든 것 같기도. 누구야?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벽이 대답했다. 아니, 벽 뒤에 무엇이 가볍게 쓱 하고 이동했다.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싱크대의 아래장을 열었다. 파이프와 청소도구 사이 오래된 통조림이 몇 개, 그중 하나의 뚜껑에 연필로 새겨진 기호가 있었다. 네모 소개점, 뒤집힌 S 낙엽. 나는 그 통조림을 꺼내 들었다. 속은 비어 있었다. 통조림의 금속 벽을 손톱으로 두드리자 얇고 빈 소리가 방의 공기를 긁었다. 그 소리에 맞춰 대청 쪽에서 일기장의 페이지가 혼자 넘겨졌다. 달려가 일기장을 붙잡자 펼쳐진 페이지의 새 문장이 한 줄 생성되는 중이었다. 잉크가 아니라 표면의 결이 스스로 눌리며 글자가 솟아났다. 바로 내 앞에서 내 글씨체와 매우 닮은 곡선으로. 낮꿈을 꾸었다. 나는 목구멍으로 숨을 삼켰다. 문장은 한 줄 더 자랐다. 나는 부엌에서 물을 닦았다. 닦아도 물이 남았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싱크대 위에 젖은 손수건. 내 손 여전히 축축했다. 그리고 방금 내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기록. 낮꿈 아니면 방금의 현실. 경계가 종이처럼 얇아져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무릎을 굽혀 앉아 손등으로 바닥을 쓸었다. 손끝이 아주 얕은 선을 만졌다. 처음 보는 틈. 함과는 다른 새로 생긴 갈라짐. 쉽게 지나칠 만큼 얇았지만 손끝이 닿자 그 틈은 내 호흡에 맞춰 미세하게 열렸다 닫혔다. 여기. 나는 속으로 말했다. 그러자 어디선가 작은 발자국 소리가 한 번 났다. 한 번만. 뒤따라오는 수는 없었다. 아홉이 아니라 하나. 그 하나가 방 전체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라디오가 전기가 빠진 상태에서 아주 작게 켜졌다. 민 목소리는 끊겼다. 그러나 마지막 음절은 분명했다. 민, 내 이름의 끝, 혹은 다른 이름의 끝. 나는 흔들리는 손으로 라디오를 들어 올렸다. 스피커에서 바람이 새듯 약한 소리가 나왔다. 귀를 가까이 대자 금속의 냄새가 혀끝에 올랐다. 그리고 아주 낮은 중얼거림. 이 일을 기록하는 사람은 기록에 먹힌다. 나는 라디오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일기장을 덮지 않았다. 눈을 뗄 수 없었다. 글자들이 조용히 숨 쉬고 있었고 숨이 길어질수록 글씨체가 내 필체에 가까워졌다. 마치 누군가가 닮게 써봐 하고 옆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된 문득 나의 휴대폰이 다시 떨렸다. 이번엔 메시지가 아니었다. 카메라가 자동으로 켜져 있었다. 셀프 카메라 모드. 화면 속에 나는 라디오를 들고 있지 않았다. 두 손이 비어 있었고 어깨 위로 누군가의 그림자, 또 다른 나의 어두운 윤곽이 겹쳐 보였다. 화면을 내려다보며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화면 속에 나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열어줘. 내 입은 닫혀 있었는데 화면 속의 입이 말했다. 나는 휴대폰을 뒤집었다. 카메라는 천장을 비추었다. 오래된 석가래와 거미줄. 그 사이로 무언가가 지나갔다. 바람 새? 아니, 바람은 소리가 다르고 새는 이 시간에 없다. 화면으로는 흐릿했지만 내 눈은 그 형태를 알아버렸다. 손 거꾸로 매달린 손덧.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천장 쪽으로 더 올렸다. 화면 속에서 손이 한 번 더 지나갔다. 그리고 그 손은 아주 자연스럽게 사다리의 마지막 발판을 잡았다. 나무가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울었다. 나는 눈을 감고 천천히 셋을 셌다. 하나, 둘, 셋. 눈을 뜨자 화면은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빈 천장, 멀쩡한 마룻대. 나는 조심스럽게 숨을 내쉬었다.
방금까지 내 몸이, 내 숨이, 내 이름이 이 집의 공기와 섞여 어떤 다른 모양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낮과 밤이 뒤집히고 나와 누군가가 포개지고 종이와 목소리가 서로의 경계를 깎아먹으며 자리 바꿈을 하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툭 하고 안으로 들썩였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 문고리를 잡았다. 열지 않았다. 대신 문틀에 귀를 댔다. 바깥 공기의 냄새가 깊었다. 축축한 흙, 멀리서 피운 장작, 그리고 아주 약한 향 냄새. 할머니가 쓰던 오래된 비누의 흔적 같은 향. 문틈 너머에서 누군가 숨을 고르고 있었다. 내가 숨을 죽이자 그쪽도 숨을 죽였다. 동시에 멈춘 호흡의 정적, 그리고 아주 낮은, 너무 낮아서 단어가 되려면 한참 걸릴 그 말.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마루로 돌아와 함 곁에 앉았다. 라디오는 이제 완전히 침묵했고 휴대폰 화면은 꺼졌다. 방 안에 남은 소리는 나무의 아주 느린 팽창과 수축분. 나는 일기장을 무릎 위로 당겨 가까이 붙였다. 그리고 스스로를 달래듯 소리를 내지 않고 한 줄을 읽었다. 누가 틀리게 만드는가, 이 집이, 아니면 내가. 아니면 내가 이 집을 핑계 삼아 오래전부터 조금씩 다른 문장을 써온 건 아닌가. 나는 펜을 꺼냈다. 쓰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손이 먼저 종이 위로 갔다. 펜 촉이 페이지에 닿는 순간 방 안의 온도가 아주 조금 내려갔다. 그리고 내 손이 움직였다. 나는 여기서 기록한다. 멈춰야 했다. 그런데 멈추지 못했다. 문장이 길어졌다. 나는 여기서 내가 들은 소리를, 본 것을, 맡은 냄새를 기록한다. 낮꿈과 반말, 발소리와 이름, 내가 아닌 목소리로 내가 말한 것들을. 마지막 점을 찍자 펜이 손에서 떨어졌다. 종이는 내 글씨와 어제의 글씨, 그리고 어디선가 본 오래된 글씨가 섞여 있었다. 겹겹의 글자 사이로 아주 얇은 틈이 또 하나 생겨 있었다. 나는과 여기서 사이. 나는 그 틈을 손톱으로 살짝 긁어보았다. 그러자 틈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 그랬던 것처럼 넓어졌다. 그리고 아주 낯익은 목소리가 일기장 안쪽에서 들렸다. 잘했어.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책장을 천천히 닫았다. 표지는 미지근했고 마치 사람의 손 같은 질감이었다. 방의 공기는 무거워졌고 침묵은 친절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는 조금 덜 외로웠다. 외로움의 주인이 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여기에서 같은 일을 했고 그 사람이 아직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는 느낌. 낮꿈이 시작되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 문장도 이 집에 의해 아주 조금 틀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전고가 가까워졌을 때 집 안은 오히려 더 어두워졌다. 햇빛은 마당을 환하게 덮었지만 문지방을 딱 넘어오지 않았다. 나는 억지로 밖으로 나갔다. 공기가 다리를 붙잡는 느낌. 집이 내 발목을 가볍게 물고 놓지 않는 기분이 분명했지만 그대로 머물면 낮꿈이 밤이 될 것 같았다. 마을길은 오래된 지도를 누군가 연필로 덧칠해 놓은 것처럼 흐릿했다.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다. 유일하게 문을 연 슈퍼에서 아주머니가 신문을 접고 있었다. 종이에 스며든 잉크 냄새와 냉장고에 찬 김이 섞였다. 나는 생수와 성냥을 집었다. 계산대 앞에 서자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내 얼굴을 더듬다가 아주 잠깐 멈췄다. 다시 오셨네요. 나는 씩 웃었다. 처음인데요.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신문을 접어 카운터 아래에 밀어 넣었다. 그때랑 똑같이 물이랑 성냥을 샀죠. 날짜가 말을 이어가려다가 스스로 목소리를 줄였다. 흠스티마너스, 아무튼 할머니는 잘 계셔요. 말끝이 내 발등으로 떨어졌다. 할메오니 돌아가셨어요. 몇 해 전에. 아주머니의 눈썹이 아주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왔다. 아, 그렇구나. 미안해요. 내가 늙어서 기억이 가끔... 그는 말꼬리를 흐리며 포스기를 눌렀다. 영수증이 뽑혀 나오는 소리. 올가미처럼 길고 얇은 종이가 손에 감겼다. 아주머니가 종이를 끊어 내 손에 쥐어주며 낮게 말했다. 집에서 밤에 소리 나면 대답하지 마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뭘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아주머니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 집은 오래전부터 물어요. 묻는 걸 잘해요. 사람이 듣고 싶은 말로 물어봐요. 그러다 그는 말을 멈췄다. 침묵은 충고보다 무거웠다. 나는 고맙다고 말하고 슈퍼를 나왔다. 밖에 햇빛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바람이 살을 스치는데 그 바람 속에 종이 섬유 같은 얇은 것들이 섞여 지나갔다. 마치 누군가 비밀스러운 편지를 잘게 잘라 공중에 뿌린 것처럼 그 조각들이 잠시 내 팔에 달라붙었다가 곧 사라졌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발걸음 수를 세지 않으려 애썼다. 9에서 멈추면 10번째는 어른의 발이라고 일기장이 말했다. 그러나 발은 저절로 셌다. 하나, 둘, 셋. 나는 중간에 일부러 숫자를 틀렸다. 내 다음에 7을 넣고 그 다음에 5을 넣었다. 그렇게 해도 집은 내가 몇 걸음인지 정확히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더 불안해졌다. 현관 앞에 서자문은 닫혀 있었다. 그러나 걸쇠가 안쪽에서 누군가의 손에 잠깐 잡혔다가 놓인 듯 아주 미세한 열기와 손 냄새가 남아 있었다. 나는 문을 열며 억지로 환하게 속으로 중얼거렸다. 낮이다. 낮꿈이어도 낮이다. 집 안은 아까보다 조용했다. 라디오는 완전히 숨을 멈췄고 벽의 얼룩은 더 선명해졌다. 일기장은 한 옆에 그대로 있었다. 표지가 새까맣게 젖은 숯처럼 깊어졌다.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앉았다. 책을 펼치려는데 내 손보다 먼저 페이지가 스스로 열렸다. 거기에 내 필체로 된 문장이 이미 적혀 있었다. 나는 집을 나갔다. 아주머니가 나를 기억했다. 나만 나를 처음이라고 했다. 나는 펜을 든 적이 없다. 그런데 내 글씨였다. 심장이 조용히 빨라졌다. 잠깐 숨을 멈추고 손가락으로 글자의 획을 더듬었다. 잉크가 아니라 종이 표면이 눌려서 생긴 글자. 누군가가 아주 가볍게 그러나 반복해서 눌렀을 때 생기는 자국 다음 줄이 내가 보는 앞에서 생겨났다. 그는 충고를 했다. 밤에 대답하지 말라고. 그는 입안에서 단어가 씹혔다. 아주머니였는데 문장은 그라고 썼다. 말과 현실의 합이 어긋났다. 어긋난 틈 사이로 무엇이 스며드는지 느껴졌다. 나는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눈을 들어 방을 둘러보았다. 바닥의 틈, 아침에 손톱으로 긁자 넓어졌던 가느다란 금. 이 낮 동안 더 부풀어 있었다. 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열지 않는 것 역시 선택지가 아닌 것 같았다. 방의 공기가 열림 쪽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틈에 손가락을 넣었다. 나무가 아주 얇게 울었다. 그 울림이 손끝뼈를 통해 팔꿈치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깊이, 함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 바닥 밑에 또 다른 얕은 서랍. 위쪽 함은 기억을 숨겨놓는 곳이라면 이 아래 서랍은 대답을 숨겨놓는 곳 같았다. 나는 손을 더 깊이 넣어 종이의 가장자리를 잡아 당겼다. 얇은 사진 한 장과 접힌 편지 반 장이 올라왔다. 사진은 백색 광택 위로 서걱거리는 질감을 남겼다. 오래된 필름 냄새, 사진 속에 대청마루가 찍혀 있었다. 지금의 이 자리, 함은 열려 있고 그 옆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프레임이 입술 근처에서 끊겼다. 그런데 그 입술의 흉터, 나는 어디에선가 그 얇은 흉터를 알고 있었다. 거울 속에서 면도를 하다 생긴 얇고 긴 자국. 나는 천천히 사진의 구석을 보았다. 날짜가 스탬프로 찍혀 있었다. 2003, 2001, 아까 일기장에서 떠올랐던 그 날짜, 내 기억에는 없는 날. 그러나 종이들은 내가 그날 여기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편지는 반으로 찢긴 채였다. 글씨는 일기장의 필체와 닮았지만 더 급했다. 첫 글자는 내 이름의 시작처럼 보였다가 곧 낯선 이름의 시작처럼 보였다. 다음 줄, 답하지 마. 네가 먼저 부르면 네가 남아. 네가 부르면. 그리고 문장이 그 자리에 멈췄다. 찢긴 자리. 누군가가 급히 그러나 조심스럽게 절반만 가져간 듯. 나는 그 조각들을 일기장 옆에 가지런히 놓았다. 바람 한 줄기가 방 안을 고요하게 휘돌았다. 종이는 살짝 들썩였지만 뒤집히지 않았다. 마치 여기로 돌아올 바람이 있는 듯 방향을 잠깐 기억해 두는 태도. 그때 주방에서 접시가 하나 떨어졌다. 깨지지 않았다. 바닥에 닿자마자 마치 손이 받쳐준 것처럼 툭 하고 멈췄다. 나는 서둘러 부엌으로 갔다. 싱크대 앞에서 물자국이 다시 생겨 있었다. 오전에 닦았던 자리 그대로. 그러나 이번에는 발자국처럼 2개 나란히. 크기는 어른의 것보다 작았다. 내 것보다도 조금 작았다. 9. 나도 모르게 숫자가 입에서 흘렀다. 그러자 다락에서 한 번 더 딱 하고 나무가 소리를 냈다. 대답 같았다. 9 다음에 올 수가 남아있는 듯한 그 기다리는 소리. 나는 라디오를 바라보았다. 플러그는 뽑혀 있었다. 그런데 라디오의 바늘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리는 것처럼 흰 잡음 사이로 단어가 한 개씩 태어났다. 록 하지 마. 나는 라디오를 향해 고개를 저었다. 누구? 목소리가 너무 빠르게 나갔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내 휴대폰이 책상 위에서 화면을 켜더니 사진 앱을 열었다. 나는 가까이 가지 않았다. 멀리서도 썸네일이 보였다.
새로 생긴 앨범 하나. 제목은 자동으로 붙는다. 최근 항목. 그 앨범 속 제일 마지막 사진이 나를 불렀다. 썸네일에는 검은색이 반쯤. 확대하자. 그것은 내 방의 한지 벽이었다. 그리고 벽에 작은 구멍. 그 구멍 속 어제 봤던 살아있는 눈,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다. 구멍 속에서 내 눈이 나를 보았다. 나와 같지만 눈동자의 반사에 창문이 없었다. 창이 없는 방, 낮인데 밤 같은 눈. 그 눈이 아주 천천히 깜빡였다. 화면 속에서만 나는 휴대폰을 덮듯이 엎어놓고 일기장 앞에 다시 앉았다. 입술이 마르고 혀가 무거웠다. 펜을 들지 않으려 했지만 손이 또 움직였다. 나는 여기서 대답하지 않으려 한다. 쓰자마자 종이가 말했다. 아니, 말하는 모양을 만들었다. 활자도 잉크도 없이. 표면의 섬유가 아주 미세하게 달라붙었다 떨어지며 소리를 흉내냈다. 늦었어. 나는 펜을 떨어뜨렸다. 그 소리에 응답하듯 현관문이 한 번 안쪽으로 들썩였다. 햇빛은 문턱에서 멈춰섰다. 그 경계에 먼지들이 세로로 줄지어 섰다. 마치 누군가를 맞이하는 의식처럼 나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다. 문고리를 잡고 아주 천천히, 정말 천천히 한 치씩 당겼다. 금속고리가 울지 않게 숨을 멈추고 문이 반쯤 열렸을 때 바깥의 밝음과 안쪽의 어둠이 서로를 밀었다. 그 경계 위에 발자국이 하나 더 찍혔다. 마당의 흙이 문턱에 가볍게 남긴 작은 타원.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 멈춘 발. 9번째인지 10번째인지 셀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애매한 자리, 그리고 목소리. 이번에는 분명했다. 멀리서가 아니라 귓불 가까이에서 들리는 낮은 목소리. 내 목소리와 닮았지만 더 오래 쉬었던 폐의 속도 정민, 내 이름이 불렸다. 대답하면 내가 남는다고 편지가 말했다. 대답하지 않으면 누가 남을까? 나는 목구멍을 다물었다. 침이 삼켜지지 않았다. 그때 문틀에 붙은 나뭇결이 아주 얇게 갈라졌다. 갈라진 틈이 숫자처럼 보였다. 하나의 획, 그리고 짧은 점. 밤과 낮이 바뀌는 칸막이 같은 기호. 네모 속에 점 넣듯 나는 문을 닫지 못했다. 대신 문과 방 사이에 그대로 서서 등을 바깥으로 두고 어둠을 바라보았다. 숨은 여전히 멈춘 채였다. 시간은 늘어졌다. 그런 상태로 몇 분 혹은 몇 년이 지났을 때 등 뒤의 발금에서 아주 가벼운 발소리가 났다. 안으로 들어온 발.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무언가가 형체를 갖게 될 것 같아서 대답하지 마. 아주 작은 아이의 목소리였다. 어른과 아이 사이 어딘가 오래된 숨을 가진 어린 목소리. 나는 응도 아니도 말하지 않았다. 아이의 목소리가 내 어깨뼈를 스치듯 지나가 다락 쪽으로 걸어갔다. 사다리가 아주 천천히 울었다. 1번, 2번, 9번. 9에서 멈췄다. 나는 그 멈춤을 손등으로 느꼈다. 그 다음에 고요는 대답을 요구하는 침묵. 10번째가 오기 전에 일기장이 스스로 페이지를 넘겼다. 마지막 장의 모서리가 내 손등을 치며 멈춰 섰다. 거기에 한 문장, 아주 또렷한, 마치 활자로 박힌 듯 선명한 문장. 이 내 눈을 붙잡았다. 10번째 발이 돌아왔다. 문장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다락에서 딱 하고 한 번 더 소리가 났다. 어른의 발. 그러나 그 발소리는 내가 올라가며 낸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누군가가 자리를 찾아 디딘 소리.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석가래 사이에 거꾸로 매달린 손이 없었다. 대신 종이가 있었다. 1장, 2장, 3장. 여러 장의 종이가 거미줄처럼 얇은 선에 매달려 천천히 회전했다. 그 종이들에는 내가 조금 전 쓴 문장들, 어젯밤의 문장들, 오래전에 낯선 문장들이 뒤섞여 있었다. 바람이 없는데 종이는 돌았다. 회전은 방향을 기억했다. 시계의 방향, 기록의 시간은 앞으로만 가는 척했다. 그때 아래에서 라디오가 한 번 켜졌다. 전원이 연결되지 않은 채 아주 짧게 그러나 정확하게 한 문장을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네가 쓴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혀 끝에 금속의 맛이 번졌다. 펜을 다시 들었다. 쓰지 않으려던 결심은 이미 오래전 이 집의 문턱에서 혹은 훨씬 전 1999년에 어떤 밤 깨졌는지도 모른다. 종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아주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기록은 대답과 같다. 점을 찍자 바닥 밑에서 아주 부드러운 웃음이 한 번 지나갔다. 누군가의 안도, 누군가의 포기, 혹은 둘 다. 나는 책을 덮지 않았다. 밤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낮 꿈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서로를 조금씩 물어뜯으며 모양을 바꾸는 시간. 그 경계는 발자국의 수처럼, 문장의 획처럼 마음만 먹으면 바꿔 부를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이미 오래전에 누군가에 의해 정해진 길을 따라 흐르고 있었다. 나는 문을 완전히 닫았다. 걸쇠는 혼자서 제자리를 찾았다. 똑 하고 붙는 소리. 그 작은 소리가 집 전체에 조용히 퍼졌다. 마치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 뒤 대답이 오지 않아 그 이름이 벽에 붙어버릴 때의 소리처럼 밤이 오기 시작했다. 나는 알아차렸다. 이제부터의 밤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10번째의 시간이라는 것을. 해가 산등성이 뒤로 넘어갈 때 집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었다. 마당의 그림자가 문턱에서 접히고 바람이 대청마루를 핥듯 지나가자 나는 마치 누군가의 입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을 느꼈다. 숨이 좁아졌다. 성냥을 켜면 불빛이 손가락의 뼈를 투명하게 비추었고 그 빛은 곧장 바닥의 틈으로 빨려들었다. 해가 완전히 사라지기도 전에 어둠은 내 이름을 먼저 불렀다. 정민, 대답하지 말라는 충고는 알았다. 그러나 이름은 문보다 빠르게 열린다. 나는 턱을 깨물고 고개를 저었다. 목구멍이 뜨거워졌다. 밤의 첫 소리가 다락에서 시작되었다. 딱! 나무가 사람의 관절처럼 한 번만 굽는 소리. 이어서 9번의 아주 짧은 숨. 9에서 멈춘 그 정적은 10번째를 기다리며 길어지는 길목 같았다. 나는 일기장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렸다. 표지가 몇 번이나 사람의 천을 가진 물건처럼 미지근했다. 펼치기도 전에 문장이 한 줄 튀어나왔다. 종이가 먼저 나를 읽었다. 10번째 발이 돌아왔다. 라디오는 전원 없이 작은 숨을 쉬었다. 흰 잡음 사이로 오래 쉬었던 목소리가 왔다. 내 안쪽에서 혹은 내 뒤쪽에서. 여기서부터는 네가 쓴다. 나는 대답 대신 펜을 들었다. 그러나 쓰지 않았다. 쓰지 않는 것이 아직 가능한 마지막 선택 같았다. 대신 함의 덮개를 완전히 열었다. 위쪽 얕은 공간 아래에 또 다른 서랍, 대답을 숨기는 칸. 그 밑으로 어둠의 물결이 얕게 흔들렸다. 손을 넣자 깊이가 변했다. 팔꿈치를 넘고 어깨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 깊이. 그 깊이에서 찬 냄새가 올라왔다. 젖은 양초와 차가운 흙, 오래된 금속, 그리고 아주 얕은 피 냄새. 나는 손을 자세히 보았다. 상처는 없었다. 냄새만 있었다. 종이 하나가 손끝에 닿았다. 잡아 올리자 그 종이는 눈금 없는 자로서의 침묵을 가졌다. 아무 글자도 없었다. 대신 아주 얇은 눌림의 흔적. 누군가가 여기에 오래 귀를 대고 있던 흔적. 이 종이의 중심을 눌러 둥글게 파여 있었다. 나는 종이를 귓가에 가져갔다. 종이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다만 멀리서 누군가 매번 10번째만 세는 버릇처럼 어긋난 리듬을 보냈다. 그때 현관문이 스스로 반쯤 열렸다. 걸쇠가 저항 없이 물러났다. 문틈 사이로 밤의 냄새가 흘렀다. 축축한 이끼, 깨진 도자기, 장작을 태우다 꺼버린 불의 탄내. 발자국은 보이지 않았지만 문턱 위의 먼지가 좁게 갈라졌다. 누군가의 발끝이 잠깐 닿았다 뗀 자국. 나는 일기장을 들어 올렸다. 표지가 손바닥에 밀착되었다. 그리고 그 온도에 맞춰 안쪽에서 문장이 하나 자랐다. 열어. 짧은 명령은 질문보다 안전해 보였다. 그러나 나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따라 버릴 때 사람이 빨리 없어져. 그 말은 돌려듣는 법이 없었다. 나는 일기장을 덮지 않은 채 문을 닫았다. 걸쇠가 똑 하고 제자리를 찾았다. 그 작은 소리는 내 심장과 짧게 맞물렸다. 집은 내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듯 다른 곳을 열었다. 다락에서 바람 한 줄기가 내려와 벽의 구멍들을 아주 조용히 통과했다. 구멍마다 다른 목이었고 다른 목소리가 되었다. 하나는 아이의 숨, 하나는 노인의 기침, 또 하나는 내 목소리의 낮은 반음. 그 소리들이 겹치자 벽지의 얼룩이 글자로 바뀌었다. 얼룩의 모양 중 몇 개는 내가 아는 기호였다. 네모 속의 점, 뒤집힌 S 낙엽, 그리고 처음 보는 하나, 길게 늘어진 기 동그라미를 끌고 가는 모양. 그 옆에 아주 얇게 거의 보이지 않게 눌린 글자. 여기, 네가 온 자리. 나는 대청의 가운데로 걸어갔다. 일기장의 평면도에서 여기라고 표시된 정확한 위치. 그 위에 서자 발바닥이 아주 얕게 흔들렸다. 나는 귀를 바닥에 붙였다. 이번에는 단어가 빨리 모였다. 누군가가 오랫동안 연습해둔 문장처럼. 내립더 언더, 기억, 쓰는 쪽이 가진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누구야? 대답은 오지 않았다. 대신 내 휴대폰이 바닥에서 혼자 켜졌다.
카메라가 열리고 라이트가 켜져 바닥의 결을 눈부시게 드러냈다. 화면은 자동으로 줌을 당겼다. 장판 사이 미세한 틈, 그 틈 속에서 눈 하나가 나를 보았다. 어젯밤의 눈. 그러나 오늘 그 눈은 내 눈과 완전히 같았다. 흉터의 방향, 홍채의 반사, 검은 자위의 깊이, 화면 속에 나는 숨을 쉬지 않았다. 대신 화면 밖에 내가 숨을 쉬었다. 그 교차하는 호흡이 방의 공기를 뒤집었다. 정민, 이번에는 화면 속 입술이 움직였다. 내 입술이. 그러나 내 얼굴은 화면 밖에 있었다. 입술은 단 한 음절을 더했다. 열어. 나는 천천히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일기장의 빈 페이지 위에서 펜촉이 허공을 긁었다. 종이에 닿기도 전에 글자들이 먼저 솟았다. 내 필체로. 그러나 한 획씩 더 매끄럽게. 나는 열겠다. 나는 급히 펜을 뒤로 던졌다. 그 문장은 내가 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종이는 나를 기록자로 지정했고 기록자가 쓴 문장은 곧 현실의 장치가 된다. 나는 숨을 삼키며 그 문장 위에 덧그렸다. 나는 열지 않겠다. 두 문장이 같은 페이지에서 서로를 밀었다. 종이의 섬유가 미세하게 비명을 질렀다. 방 안의 공기가 휘청겼다. 라디오가 잠깐 켜졌다 꺼졌다. 두 문장의 싸움은 결국 미묘한 절충을 만들었다. 글자가 아주 조금 번지며 의미가 틀어졌다. 나는 열지 않다. 문장의 중간에 끊긴 숨표가 생겼다. 열지 않는다는 결심과 다가오는 열림 사이의 짧은 단절. 그 틈새로 밤이 스며들었다. 다락에서부터 열 번째의 소리가 내려왔다. 하나씩 아주 정확한 강역으로. 마지막 소리가 바닥에 닿는 순간 함의 안쪽 그 더 깊은 칸 어딘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러나 젖지 않았다. 떨어지는 대상을 잃은 물. 공중에서 멈춘 방울. 나는 사다리를 올려다 보았다. 올라가면 본다. 내려오면 잊는다. 그런 기분이 동시에 들었다. 결국 나는 사다리를 올랐다. 한 발 한 발. 9에서 멈추려 했지만 10번째 발이 자연스럽게 등뼈를 통과해 올라갔다. 다락은 어둠의 모서리로 가득했다. 거미줄에 매달린 종이들이 천천히 돌고 있었다. 그중 몇 장은 내가 방금 쓴 문장이었고 몇 장은 내가 쓰지 않은 문장이었다. 그리고 맨 끝에 한 장 아주 낡고 양끝이 타다 남은 종이에는 송을씨 대신 찍힌 글자가 있었다. 1999 8 27. 나는 그 날짜를 본 순간 무릎이 휘청했다. 내 기억에서 비어있던 날. 그러나 집의 기억에서는 지워지지 않은 날. 종이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다. 정민이 올라왔다. 누가 썼을까? 할머니? 다른 누구? 아니면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로 찍혀버린 기록. 나는 종이를 떼어 내려오려다 멈췄다. 종이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실이 아니라 숨으로 매달려 있었다. 손가락으로 종이를 건드리자 종이 속에서 작은 바람이 나왔다. 그 바람은 내 귓불을 지나며 아주 조용히 한 문장을 속삭였다. 이름을 잃지 않으려면 대답을 버려라. 나는 사다리에 첫 발로 내려섰다. 바로 그때 아래에서 현관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내려가는 속도를 멈추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내가 내려가는 발소리와 다른 누군가 올라오는 발소리가 겹쳤다. 겹치는 순간마다 사다리가 미세하게 두 개로 흔들렸다. 발이 미끄러지면 나는 두 기록 사이로 떨어질 것 같았다. 그러나 미끄러지지 않았다. 10번째 발을 내려놓을 때 내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어깨의 각도와 목의 그림자만. 그러나 피부에서 나는 냄새가 내 기억을 정확히 자르듯 지나갔다. 비누와 연고, 조용한 양치질, 오래전에 떠난 사람의 일상적인 잔향. 나는 입술을 열지 않았다. 그의 입술이 먼저 움직였다. 내 목소리였다. 정민. 이름이 부름을 받는 순간 내 혀가 반사적으로 움직이려 했다. 대답할 차례.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이름 대신 기호를 떠올렸다. 네모 속의 점, 뒤집힌 S 낙엽, 길게 늘어진 기 동그라미를 끌고 가는 모양. 입안에서 그 기호들의 모양을 천천히 굴렸다. 소리로 만들지 않고 모양으로만. 그러자 그의 입술이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작은 미소가 그림자 속에서만 보였다. 기록자. 그가 말했다. 그래. 나는 아니라고 말하려 했지만 발음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내 어깨를 가볍게 지나쳤다. 내 어깨뼈에 탁 하고 실감나는 무게가 스치고 곧 사라졌다. 그리고 대청마루 한가운데 여기 표시 위에 서서 아주 단정하게 바닥을 바라보았다. 내가 방금 싸우던 문장이 그의 등 뒤에서 완성되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연다. 나는 뛰어들어 그를 붙잡으려 했다. 그러나 악수처럼 엇갈렸다. 손이 닿지 않았다. 그는 바닥을 손바닥으로 눌렀다. 함의 덮개는 이미 열려 있었다. 아래의 깊이는 오늘 밤 가장 길었고 구멍의 모양은 사람의 입술처럼 보였다. 그는 거기에 대답을 내려놓듯 한 문장을 낮게 떨어뜨렸다 돌아왔다. 그 단어는 떨어지는 동안 모양이 바뀌었다. 떨어왔다. 4개의 조각으로 나뉜 뒤 다시 합쳐졌다. 합쳐지는 순간 등 뒤에 라디오가 폭발하듯 켜졌다. 흰 소리와 함께 다양한 목소리가 동시에 쏟아졌다. 아이의 웃음, 노인의 기침, 내 낮은 중얼거림, 할머니의 기도. 소리들은 겹치더니 서로를 먹기 시작했다. 먹힌 소리는 곧 침묵이 되었고 그 침묵은 집의 뼈에 스며들었다. 나는 눈을 감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기록이 사진으로 굳을 것 같아서 그 대신 나는 입술을 깨물며 한 단어를 생각했다. 남지 않기, 대답하지 않기, 쓰지 않기. 그러나 펜은 이미 바닥에서 내 손으로 돌아와 있었다. 언제 잡았는지 모른다. 손이 먼저 움직였다. 나는 기록자가 아니다. 글자를 쓰자마자 종이가 재빨리 수정했다. 나는 기록자다. 글씨체는 내 것이었고 부정은 긍정으로 뒤집혔다. 누군가가 내 단어의 등에 손을 얹어 방향을 돌려놓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언어를 꺼냈다. 침묵. 펜을 내려놓고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방 한가운데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발자국에 수를 세지 않으려 애쓰며 그러나 집이 먼저 셌다. 하나, 둘, 셋, 아홉. 거기서 멈추자. 10번째는 어느 쪽으로도 오지 않았다. 대신 천장에서 종이들이 모두 동시에 멈췄다. 시간의 바람이 잠깐 쉬었다. 그 순간 바닥 밑에서 무언가가 올라왔다. 손이 아니었다. 일기장이었다. 내가 무릎 위에 올려둔 그 책이 아닌 더 오래된 표지. 가죽이 갈라지고 모서리가 타다 남았으며 제본이 한 번 뒤집혔다 돌아온 흔적이 있는 책. 표지는 제목이 없었다. 빛을 비스듬히 비추자 양각처럼 솟은 자국이 떠올랐다. 바닥 밑에 일기장 던터. 나는 이미 그 제목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그 책은 처음 보는 물건처럼 느껴졌다. 책은 스스로 펼쳐졌다. 첫 장에는 아주 단정한 글씨가 있었다. 날짜는 없었고 이름도 없었다. 문장 하나. 여기부터는 읽는 사람이 쓴다. 나는 혀끝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읽는다는 행위가 쓰는 것이고 쓰는 순간 사람이 남는 것. 그래서 집은 조용해지려면 말이 많아져야 하는 것. 할머니 말의 마지막 조각이 그제야 완성됐다. 나는 책을 덮지 못했다. 대신 마지막으로 하나의 문장을 썼다. 집이 허락하는, 아니 집이 원하던 문장. 나는 여기서 멈춘다. 점을 찍는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의 손이 내 어깨에 올랐다. 무게는 가볍고 온도는 낮았다. 손은 오래된 비누 냄새를 풍겼다. 나는 흘깃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어깨의 온기는 잠깐 남았다. 그리고 그 온기가 사라지자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동시에 꺼졌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오지 않았다. 오히려 집 안의 공기가 한 호흡만큼 바깥으로 나갔다. 숨을 내놓는 사람처럼. 문지방에 발을 올리자 먼지가 흩어졌다. 아홉! 나는 세지 않았다. 발은 저절로 앞으로 갔다. 마당을 지나 골목을 지나 작은 다리를 건넜다. 아무도 없었다. 바람만 있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집이 내 얼굴을 가져갈 것 같아서 멀리 산 아래 마을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 깜빡임이 라디오의 수신 상태처럼 보였다. 나는 표정을 지우고 걸었다. 어둠이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듯했지만 그 부름은 이제 종이 위에서만 유효했다. 종이가 나를 부르면 종이 안에서만 내가 대답할 것이다. 며칠 뒤 혹은 몇 해 뒤 정확한 강역을 나는 잃었다. 나는 도시의 도서관에서 우연히 얇은 소책자를 보았다. 표지는 색이 바랬고 제목은 익숙했다. 바닥 밑에 일기장. 부제는 없었다. 페이지를 펼치자 활자로 인쇄된 문장들이 내가 썼던 혹은 내가 읽었던 문장과 거의 같았다. 단지 몇몇 단어가 바뀌어 있었다. 정민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10번째 발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사파가 있었다. 네모 속의 점, 뒤집힌 쓰 낙엽, 길게 늘어진 기 동그라미를 끌고 가는 모양, 그림 아래의 작은 캡션. 읽는 사람이 기록자다. 나는 책을 덮었다. 책등이 내 손목을 가볍게 눌렀다. 그 순간 도서관의 형광등이 아주 짧게 깜빡였다.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없음. 화면에는 단문 하나. 열에서 멈춰야 한다.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창밖의 유리창에 내 얼굴이 비쳤다. 눈동자에 작은 빗점이 찍혀 있었다. 창문이 없는 방의 반사가 아니라 도시의 밤을 반사하는 흔한 빗점. 그러나 나는 고개를 돌려 유리의 각도를 바꾸어 보았다. 빗점은 위치를 바꾸지 않았다. 마치 유리의 바깥이 아니라 내 눈 안쪽에서 빛나는 점처럼 저 집은 멀리 있었다. 그러나 집의 방식은 가까웠다. 말이 많을수록 조용해지는 방식을 나는 도시에 가져와 버린 것 같았다. 잠들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일기장을 떠올렸다. 그 표지의 미지근함, 종이의 눌림, 고요의 기호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혀끝으로 그 기호들을 굴렸다. 네모 속의 점, 뒤집힌 S 낙엽, 길게 늘어진 기 동그라미를 끌고 가는 모양. 그 모양들이 입안에서 서로를 물고 늘어지다 하나의 짧은 정적이 되었다. 나는 그 정적을 베개 아래로 밀어 넣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제 누가 누구의 말을 틀리게 만드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읽는 동안 쓰이고 쓰는 동안 남는 것, 남는 동안 조용해지는 것. 그 조용함이 끝이 아니라 초대라는 것을. 때 새벽이 올 무렵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 가장 낮은 서랍을 열어 한 문장을 적어 넣었다. 종이는 없었지만 자리만 있으면 기록은 만들어졌다. 나는 여기서 멈춘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혹은 모든 일이 이미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일어나야 할 일은 더 없었다. 그제